안녕하세요. 썰TV 애청자인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연을 보다 보니 참 많은 사연들이 있고 이런저런 일들로 고생하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같이 울고 웃고 했던 사연자분들을 응원하며 오늘은 제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꺼내볼까 합니다. 정말 파렴치하고 양심이 없었던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글솜씨가 부족해도 많이 이해 부탁드려요. 저는 주변 지인으로부터 2살 연상의 남편을 소개받았고 1년 정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성격도 잘 맞았고 추구하는 미래도 같았던 저희는 누구보다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외동딸로 자란 저와는 달리 남편은 홀어머니 모시고 있어서 그런지 주변에서는 참 우려가 많았죠. 나중에 혹시나 시어머니가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냐는 말들, 효자면 더 힘들다는 현실적인 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그때까지 만나왔던 남편의 모습을 더 믿었고 좋은 사람인 만큼 저에게도 현명하게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죠. 저희 집은 여유가 조금 있는 편이었는데 남편의 사연을 모두 듣더니 안쓰러워하면서 신혼집을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절대 안 해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가신다면 저희의 시작을 응원해주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시어머님께서도 정말 감사하셨어요. 유리야, 이런 우리 집 상황도 이해해주고 정말 고맙다. 우리 아들 많이 부족해도 잘 부탁하마. 아니에요, 어머님. 저에게 오빠는 정말 큰 사람인걸요? 서로 예쁘게 잘 살아볼게요. 어머님도 잘 챙겨드릴게요. 아이고, 말만이라도 참 고맙구나. 내 걱정 절대 말거라. 난 내가 알아서 잘 살 거고 모아둔 돈도 있으니까. 이제 생길 너희 가족 잘 챙기렴. 그리고 사돈께도 너무 감사해서 어떡하니. 그 신혼집도 그렇게 해주시고. 내가 너무 부끄럽다. 꼭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주렴.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오빠를 참 예뻐해서 꼭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오빠도 워낙 잘하니까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아휴, 이렇게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다고 하니 먼저 간 그이가 생각나는구나. 급작스럽게 교통사고로 갈 건 또 뭐야. 너희는 꼭 행복하게 잘 사면 됐다. 항상 어머님께서는 본인 걱정을 하지 말라며 돈은 많다며 말씀하시곤 했어서 저는 당장 합가거나 도와드릴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20살 때 낳으셨다고 들어서 생각도 젊으셨고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젊으셨거든요. 그렇게 오래지 않아 저희는 행복하게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신혼여행도 잘 다녀오고 신혼생활도 잘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밤마다 어머님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신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무슨 일이 났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 밤에? 아니, 그냥 우리 아들 자나 싶어서. 무슨 일은 없니? 네, 무슨 일 있을 게 뭐가 있어요. 아이, 놀랐어요. 도둑이라도 들었나 했네. 아니다, 그냥 전화해봤다. 그래, 잘 자고? 네, 엄마도 얼른 주무세요.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하시고요. 혼자 있으시느라 헛헛하시잖아요. 그날 아무 일도 없다는 어머님 말씀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저희의 불화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주변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아들과 결혼하면 힘든 점이 많다는 게 바로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이러한 전화를 기점으로 어머니께서는 시도 때도 없이 저희를 찾기 시작했어요. 머지않아서 저도 가족처럼 생각하시기 시작하셨는지 저에게도 계속 전화를 하시기 시작하셨죠. 유리야, 오늘 일 6시에 끝나는 거 맞지? 네, 어머님. 오늘 바로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나 지금 너희 회사 앞이다? 얼른 내려와. 운이 좋게 오늘 나를 잘 맞춰왔구나. 네? 아니, 저희 회사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어머님? 아니, 오늘 혼자 저녁 먹기가 너무 외로운 거 있지? 혼자 밥을 하는데 도저히 입맛도 돌지도 않고. 그래서 깜짝으로 찾아왔지? 놀랐지? 같이 저녁 먹자고. 아, 네. 근데 남편은 내가 미리 연락해 봤는데 오늘 야근이라고 하더라? 굳이 바쁜 사람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냥 여자들끼리 맛있는 거 먹자고. 응? 네, 그래요. 바로 정리하고 내려갈게요. 드시고 싶으신 거 생각해 두시고요. 어머님은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면서 제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계실 때도 있었어요. 사실 어른하고 대하는 게 불편하고 조심스럽기도 했지만 얼마나 외로우실까 싶어서 저도 최대한의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뒤에 세네 번은 가서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렸거든요. 제 남편도 외동아들이니 아들 결혼시키고 나서 얼마나 텅 빈 집 같으셨겠어요. 같은 여자로서 이해하려고 했던 거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결혼 시작 후 반년 정도가 넘어갈 땐 저도 정말 힘들어지더군요. 일은 일대로 힘든데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신경을 써드려야 했거든요. 정말 거짓말 치지 않고 밤마다 남편에게 외롭다고 하면서 전화가 오니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또 매번 회사 앞에 서 계시니 주변 눈치가 보이기도 했고요. 한 번은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싶다는 말도 농담으로 하신 적이 있어서 조금 쎄해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 하실 때 모르는 척 했지만 남편은 흘겨들은 것 같진 않더군요. 유리야,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들지? 너 잘 말 안 해도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어. 부담스럽기도 할 거고. 나는 아들이라서 자식이라서 이해하지만 유리는 또 아니잖아. 많이 힘들지? 아, 말도 마. 여보한테는 그래도 아들이라 피해갈까 봐 참으시는 것 같아. 그게 그냥 밤마다 전화하는 정도이신 거지. 회사 끝날 즈음 되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다니까? 또 밑에서 기다리고 계실까 봐 말이야. 처음에는 나도 마음이 많이 쓰이고 걱정도 되고 얼마나 헛헛하실까 싶어서 딸처럼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어. 근데 이젠 좀 버겁기도 해. 사사건건 다 전화를 하시니 잠도 설치고 제대로 내 생활을 못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래, 유리가 진짜 고생이 많아. 근데 유리야, 그럴 거면 차라리 엄마랑 합치는 건 어떨까? 매일 그렇게 가서 외식하는 것도 돈도 만만치 않고 우리도 귀찮기도 하고 우리 엄마 나 키우느라 고생 많았잖아. 여자가 혼자 자식 키우는 게 쉬워? 어렵지. 어? 합치자고? 우리 집에 모시자는 소리야? 그래,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냐는 거지. 몇 년만 엄마 좀 보살펴드리고 심적으로 안심도 시켜드리고 그리고 다시 분가하면 되잖아. 지금 너도 나도 힘드니까. 아니, 엄마한테 잘 말씀드려서 다른 대안을 생각해내야지. 지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갑자기 어머님을 모시자는 말이 나와? 여보는 나랑 새로운 가정을 꾸린 게 아니었어? 그건 안 돼. 제대로 난 우리 가족끼리 살고 싶어. 맞아. 맞는데 너가 모르게 엄마와 나 겪어온 일들이 정말 많아. 그런 것들 다 겪어오면서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고 되뇌이기도 했어. 엄마도 우리 가족이잖아. 너희 부모님이어도 아니 장인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장모님 혼자 남으셔서 저렇게 외로워하시면 너 모르는 척 할 수 있겠어? 몰랐는데 굉장히 계산적인 애구나. 여보, 내가 계산적이라면 회사에 오신 것도 괜찮다 하고 매번 맛있는 거 사드리지도 않았겠지. 눈은 또 얼마나 높으신지 코스 요리집이나 좋은 셰프 있는 곳으로 가서 드시고 싶어 해. 그거 다 해드리고 모셔드리고 집에 와서 자려고 하면 또 외롭다고 연락 오고. 사람이 지치지 않겠어?
그래서 지금 못 모시겠다는 거야?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도 아니고 잠깐이잖아. 엄마 안정될 때까지. 안 돼. 못 해. 우리만의 공간도 있어야 해. 회사 퇴근하고 오면 쉬지도 못할 거 아니야. 안 그래? 너 대리 효도하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정말 못하겠다는 거지? 난 여태까지 엄마한테 잘할 사람이 내 이상형이었어. 꿈꿔왔던 아내상이라고. 너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네.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였어. 계산적인 건 여보네. 엄마한테 잘할 것 같으니까 결혼도 하고 나한테 잘해준 거였어? 정이 완전 떨어진다. 매일 밤마다 무서워하는 우리 엄마 걱정도 되지도 않아? 난 오늘 거실에서 잘게. 남편은 갑자기 엄마가 불쌍하다고 하면서 엄마와 합치기를 요구했어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어머님을 잘 모실 수 있는 여자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렇게 계산하고 결혼을 한 거였나 봐요. 그렇게 저는 계속 반대를 하고 싫다 해서 버티고 있었고 남편과는 결정적으로 그때부터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정이 완전 떨어진다더니 진짜였던 거죠. 정말 바람피는 사람들의 정석처럼 제 남편도 출장이 잦아졌고 말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저도 사실 마음으로는 어머님을 모셔야 하나라고 생각도 했기에 미안한 마음에 부탁하는 것도 다 허락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하곤 했는데요. 결국은 남편이 야근 핑계로 외박도 많이 잦아지더군요. 왜 외박을 해야 하냐고, 이렇게 자주 야근을 해도 되는 거냐고 물어보면 일이 많은 걸 어떡하냐고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화내기까지 했고요. 이리저리 의심이 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었지만 저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가주고 싶었어요. 의심하면 저만 괴롭고 한도 끝도 없을 테니.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믿고 넘어갈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회사가 많이 바쁜가 보다고 생각하면서 넘어가고 있었는데 남편은 언젠가부터 회사의 신임 여직원에 대해 말을 자주 꺼내더군요. 씩씩하고 일도 잘한다며 요새 젊은 애들 같지 않다고도 했고요. 정말 일을 잘하나 보다 생각하며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남편이 씻을 때 저는 남편의 카톡 알람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네, 이제 구독자분들도 아시겠죠? 바로 그 신임 여직원과 카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글을 읽어보니 10살 정도 차이 나는 20대 초반 신임 여직원이었는데 오빠 동생 하면서 반말을 하며 지내고 있더군요. 저는 남편이 나오자마자 바로 핸드폰을 들이밀며 물어봤어요. 물론 뒤로 대화 내용을 다 찍어놓기도 했고요. 이거 뭐야? 그 신임 여직원이랑 무슨 사이야? 무슨 사이긴 동료 사이지 그냥. 너 왜 다른 사람 핸드폰을 보고 그러냐? 진짜 불쾌한 거 알아? 보려고 본 게 아니고 갑자기 알람이 울려서 눈이 간 것뿐이야. 아니 무슨 사이냐고. 보니까 20대 초반인 것 같은데 회사 동료끼리 반말하고 오빠 동생하고 그래도 돼? 왜 안 돼? 그냥 친목일 뿐인데. 취미도 잘 맞고 그냥 말도 잘 통해서 어려운 거 있으면 도와주는 사이일 뿐이야. 너 의부증 있어? 언제부터 너가 이렇게 날 많이 신경 썼는데. 이렇게 내가 신경 쓰이고 마음에 걸려하면 우리 엄마 모시자고 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해봤어야지. 그렇게 단호하게 끊을 게 아니라. 우리 엄마랑 같이 살 것도 아니면서 이런 거 물어보지 마. 여기서부터 왜 어머님 얘기가 나와? 왜 그 신임 여자애는 모신다 하디? 하도 너가 모실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해서 물어봤더니 우리 엄마가 안쓰럽다고 하면서 울더라. 같은 여자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물론 한 명한테밖에 안 물어봤지만 너처럼 잔인한 사람은 없다 이거야. 걔가 뭘 알아.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애인데 그런 걸 또 거기에 물어본 너도 참. 남편은 신임 여직원이랑 친한 것은 인정했지만 외도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서로 그냥 도움을 주는 직장 동료라고 설명했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만요. 그 와중에 엄마랑 같이 살 것도 아니면서 물어보지 말라는 남편의 말에
저는 아예 정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엄마를 그렇게 모시고 싶었으면 더 좋은 곳으로 돈 많이 벌어서 저랑 이혼하고 혼자 모시는 게 나았을 텐데요. 얘기를 들어보니 이미 깊은 이야기까지 그 여직원하고 나눈 것 같았고 저는 보통 사이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글 대화 내용도 모두 저장해둔 마당에 더 큰 증거가 필요했던 저는 흥신소를 이용하기로 했죠.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흥신소에 연락해서 의뢰를 하고 머지않아서 바로 연락이 오더군요. 생각보다 너무 쉬웠다고 하면서요. 사모님, 흥신소입니다. 금방 결과 나와서 말씀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기다렸어요. 바람 맞는 거죠? 죄송하지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사진도 너무 빼도 박도 못하게 많이 찍혀서요. 괜찮아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중간에 남편이 야근도 많이 하고 출장도 했었어요. 그건 다 맞나요? 아니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야근한다고 할 때마다 상간녀 집을 왔다 갔다 했고요. 야근한다고 배달을 시켜 먹고는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또 출장 간다고 한 날은 제주도 여행을 간 거였고요. 사진은 모두 오늘 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몰라 상간녀 집 주소 핸드폰 번호도 함께 보내드릴게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위로 안 해주셔도 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항공비는 따로 넣어드릴게요. 흥신소를 통해 알아보니 결국 남편은 바람을 피고 있는 게 맞았어요. 여자는 사진을 보니 신임 여직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알람이 울렸을 때 본 여자 사진하고 같은 여자였거든요. 정말 괘씸하더군요. 그렇게 제가 좋다고 과분하다고 할 때는 언제고 야근한다고 상간녀 집을 가고 제주도 여행까지 그 여직원은 어머님을 모실 수 있다고 불쌍하다며 엉엉 우니 마음이 그쪽으로 갔었나 봐요. 그 후로 저도 집에 잘 들어가지 않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보는 것조차 괴로웠고 속으로 분노가 차올랐거든요. 그 대신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들을 찾아가 상담하기 시작했고 모두들 쉽게 승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동안 제 행동만 조심조심하라고 조언도 해주셨고요. 남편과는 거의 끝이 났다고 생각했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남편도 집에 잘 안 들어와서 서로 마주칠 일도 연락할 일도 많이 없었죠. 남편에게는 이미 정이 떨어져서 어디서 살든 외박을 하든 말든 상관없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저희 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셨나 보더라고요. 결국 저희 집에서 살고 싶어 하시더군요. 전화가 와서는 사람을 계속 둘둘 볶곤 하셨죠. 유리니? 아, 난 못 산다. 우리 집에 귀신 있는 것 같아. TV가 지멋대로 꺼지고 켜지고. 나 무섭다, 유리야. 지금 맞으면 안 되겠니? 아니면 내가 거기로 갈까? 이 집에 귀신이 들렸는데 이 애미를 그냥 여기에 놔둘 거니?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갑자기 귀신이 보이세요? 왜요? 귀신이 어디서 이사라도 왔대요? 제가 끄떡도 안 하니 이제 귀신이 보이신다고요? 어머님, 지금 몇 시인지 아시고 전화하신 건가요? 지금 새벽 2시예요. 귀신도 이 시간이면 잠자리에 들겠어요. 저는 직장인이라고요. 여태까지 어머님이 하시는 거 다 받아들이고 밥까지 다 사드리고 저희 친정엄마한테 하는 것보다 저 훨씬 잘했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어머님. 이날 저는 귀신 이야기를 듣자마자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았고 지금 아들이 뭐하고 다니는지 알면 이렇게 저에게 새벽 2시에 귀신이 보인다며 전화를 하지 못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고 싶은 말을 처음으로 다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도 강적이셨죠.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그 다음날 전화가 오시더군요. 남편도 없는데 말이에요. 유리야, 어제 귀신은 문제도 아니었다. 지금 나 응급실 가야 할 것 같아. 배가 너무 아파서 찢어지는 것 같다. 아이고 배야. 아까 뭘 잘못 먹은 건지
누가 배 안을 휘젓고 다니는 것 같아. 이걸 어쩌냐? 이걸 어쩌냐? 지금 와줄래? 혼자 가기가 무서워서 그래. 아무것도 난 혼자 못하잖니. 응급실을 가셔야겠다고요? 이제 너무하다는 생각과 함께 저는 화도 나지 않았고 대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저히 저 혼자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너 어디야? 어머님 전화하고 난리 났어. 이걸 나 혼자 감당해야 하니? 너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끔찍하다는 엄마 안 챙기고. 회사에 있는데 왜? 지금 밤 11시야. 무슨 일을 해? 무슨 24시간 콜센터에서 일하니? 니네 엄마 어제는 귀신 보인다고 전화를 하질 않나. 오늘은 갑자기 아프다고 응급실 가야겠대. 너가 전화해보던지 알아서 해결해. 우리 부부 아니야? 그 정도면 너도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걱정되면 너가 응급실 모셔가면 되잖아. 난 이래서 오늘 못 가. 아마 여기 사무실에서 잘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님 그냥 회사 앞에 호텔에서 자던지 할 것 같아. 너가 효보인지 아닌지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겠네. 잘해봐. 혹시나 효보 아니라고 나오면 반성 좀 깊게 하고. 알겠지? 뭐? 너 그걸 말이라고. 그래. 너 오늘 못 들어온다는 거지? 어디 딴 여자랑 자는 건 아니고? 너 그거 정신병이야. 병원을 가보던지 해. 내가 병원은 같이 가줄 수 있으니까. 남편은 그날도 외박을 한다는 말을 했고 저는 이때다 싶었어요. 남편이 이런 제 전화를 무시하면서 상간녀의 집으로 가서 외박을 할 것이 뻔했고 이걸 꼭 어머님께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어머님도 아셔야 할 건 아셔야 저에게 전화를 하지 못하시겠죠? 저는 그렇게 어머님께 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남편하고 전화해서 얘기하느라고 늦었어요. 어떡해요? 배 많이 아프시죠? 아휴, 그래, 죽겠다, 아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응급실을 가셔야겠어요? 그건 그냥 주사 맞고 약 먹고 그냥 일시적인 거잖아요. 아니면 그냥 쭉 저희 집에서 사시는 건 어떠세요? 편찮으신데 제가 어떻게 어머님을 혼자 그 귀신 나오는 집에 두겠어요. 안 그래요? 저 정말 하나도 안 불편하고 어머님을 너무 좋아해서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 맞지. 우리 유리가 이제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지금, 지금 갈까? 네, 어머님.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연히 모셔야죠. 저희가 연락을 많이 못 드렸죠? 이사한다 뭐 한다 하면서 집들이도 제대로 한번 못했네요. 이제 어머님도 모시려고 더 좋은 집 마련했으니 새로운 집에서 함께 하시면 되겠네요. 이사했으니까 여기로 오세요. 제가 택시 불러드리고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 택시 타시고 오시면 돼요. 택시비도 결제는 제가 하고요. 아이고, 나 때문에 이사를. 너무 고맙다. 지금 대충 일단 일주일치만 짐 싸서 집으로 갈게. 우리 아들한테 내가 전화하마? 아니에요. 남편 일하느라 오늘도 야근이에요. 그냥 어머님만 그 주소로 오세요. 저는 그렇게 어머님을 상건녀의 집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택시는 제가 대신 불러드렸고 어머님은 이제 함께 사실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기쁘셨겠죠. 남편이 혹시나 진짜 야근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요? 미리 다 전화해서 확인했죠. 6시 정시 퇴근한걸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을 보내드렸고 전화 오기만을 한참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30분 정도 지나자 어머님께 전화 한 통이 오더군요. 저도 그 장면을 봤어야 하는데 아직도 아쉽긴 합니다. 어머님, 집으로 잘 가셨어요? 그 집은 어때요? 그 집에서 사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죠? 너 이혼할 거니? 내가 지금 잘못 본 건지 한참을 서 있다가 진정하고 전화했다. 이혼하려고 이걸 나한테 보여준 거니? 여기 지금 상황이 난리가 났다? 이혼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눈 감아줄 수 있겠어요? 보살도 아니고 말이에요. 아이고, 이게 다 무슨... 그 순간
남편이 어머님의 핸드폰을 뺏어서는 저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내가 이런 거 다 알고 있었어? 언제부터? 뭘 언제부터야? 너 제주도 간 것까지 다 알고 있어. 어디서 묵었는지 어떤 식당을 갔는지도. 갑자기 바람 피는데 엄마가 가서 놀랐어? 뭘 놀래? 대담하게 잘하던 거 아니었나? 엄마까지 굳이 개입시킬 필요 없었잖아. 왜 굳이 우리 엄마가 이 꼴을 봐야 하는데? 어머님이 아셔야지 당연히. 우리 집에 계속 오시고 싶어 하셨는데. 오셔도 오시는 이유가 없잖아. 여보가 없는데 말이야. 그래서 여보 있는 곳으로 보내드린 거야. 불만 없지? 우리 엄마가 왜 이 꼴을 봐야 하냐고? 그럼 나는 왜 봐야 해? 그 꼴을? 아무튼 이렇게 너가 알게 돼서 미안하다. 나 진짜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 같아. 누군지는 너가 잘 알 거고 그때 말했듯이 우리 엄마한테도 잘해준다고 하더라. 나에게는 엄마가 정말 중요해. 이혼해줄게. 그래, 당연하지. 셋이 알콩달콩 제발 행복하게 살아. 근데 너도 어머니를 못 모셔서 이혼을 하게 된 거니까 위자료는 못 줄 것 같다. 그냥 우리 신혼집까지 반반해서 대충 합의로 보자. 너 오늘 술 마셨어? 무슨 소리야? 아니면 엄마를 보고 충격을 먹어서 상식선에서 대화가 안 돼? 그건 안 되지. 너가 한 짓이 있는데 지금 못 모셔서 이혼한다고 이유를 내 탓으로 몰아? 감히? 증거 있어? 없잖아. 그냥 그 카톡도 너가 눈으로 기억한 것뿐이고 지금도 그냥 우리 엄마만 봤지. 나 여기서 나가면 그만이야. 증거가 사라지잖아. 증거 많아. 해보자 소송. 남편은 어머님을 모실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저에게 고백했고 저는 이미 다 알고 있던 사실이기에 놀랄 것도 없었죠. 그러자 옆에 상간녀가 듣다 화가 났는지 자기 남자친구를 도와주겠다며 저에게 전화를 바꾸라고 하더군요. 정말 양심도 없죠? 전 그렇게 그날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상간녀까지 3명 모두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한 명씩 전화를 받으니 다들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죠. 소송을 하지 말고 간단히 합의로 끝내라면서요. 여보세요? 유리 씨? 네, 그런데요? 저 상미 씨 여자친구예요. 네, 근데요. 저한테 할 말 있으세요? 어쩜 그렇게 말을 심하게 하세요? 옆에서 듣다 보니 진짜 기가 차서 안 되겠네요. 나이 그렇게 먹을 만큼 먹었으면 이제 철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0대가 돼서는 남편 어머님도 못 모셔요? 당신이 잘못해서 남편이 뛰쳐나오게 된 건데 미안하다고 싹싹 빌면서 어머님 모시겠다고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홀어머니잖아요. 밤마다 당연히 무서울 수 있죠. 어쩜 그렇게 본인 생각만 해요? 나이를 어디로 먹었는지 원. 저는 올해 22살이고요. 22살짜리도 아는 걸 30대는 모르고 있네요. 뭐라고요? 누가 누구 보고 철을 들래요? 부모님은 아세요? 22살밖에 안 돼서 유부남 만나고 다니는 거. 그렇게 하라고 부모님이 예쁘게 키워준 줄 아세요? 올바르게 살아야죠. 남한테 눈물 흘리게 하면 본인한테는 피눈물 흘리는 법이에요. 저는 30대든 40대든 50대든 그런 어머니 못 모십니다. 나이가 어려서 뭘 모르나 본데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지 말고 말 조심해요. 함부로 한다고 다 말이 아닙니다. 나이가 어쨌고 저쨌고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전 그냥 제 나이 좋아요. 아참, 그리고 이혼은 합의로 하세요. 하루 종일 저희 셋이 생각해봤는데 합의를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것 같아요. 까놓고 말해볼까요? 어머님 못 모시는 거 본인 능력 부족이죠? 그리고 남편 저한테 뺏긴 거 그것도 남편 간수 잘 못한 본인 잘못이고요. 그럼 책임지고 뒤로 빠져야지. 어디서 소송한다 어쩐다 일을 크게 벌려요? 뺏어간 사람이 더 잘못이죠. 근데 나는 당신한테 화가 안 나는 거 있죠? 그 죽고 못 사는 모자 데려가줘서 정말 고마워요. 제발 그 집안에서 빼도 박도 못하길 빌게요. 나중에 울면서 전화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디서 함부로 충고질이에요.
20대 초반이면 고등학교 갓 졸업한 거 아닌가? 더 많이 살아봐요. 지금 얼마나 잘못된 선택하고 있는지, 나중에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몰라도 굿이라도 하고 싶을걸요? 뭐 지금 말해도 모르겠지. 사랑에 눈이 멀었으니. 소송 준비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은 저는 정말 홀가분했어요. 진심으로 셋이 이 사회와 동떨어져서 살길 바라고 또 바랬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망치면 안 되니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20대 초반 상간녀는 또 세상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저도 30대 중반이 다 되어가는 저도 인생이 어려운데 말이에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 어머님을 당연히 모실 수 있다고, 제가 잔인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거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요. 저는 제가 상간녀에게 말한 대로 그 여자에게는 화가 많이 안 났어요. 오히려 고마울 지경이었으니까요. 그 뒤로 남편과는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고, 저는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신혼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지만 남편은 그 상간녀 집에서 어머님과 같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와중 22살 여자아이의 작은 집에 얹혀서 살기까지 했던 거죠. 상간녀의 SNS를 살펴보니 어머님과 어디 갔다고 하면서 행복한 사진들이 마구 올라오길래 좋은 짝 만났나 보다 싶었죠. 하지만 이것도 얼마 가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 사진들은 모두 내려갔고 어머님에 대한 언급도 지워졌어요. 그러더니 주말에 모르는 사람이 집으로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그 사진에서 본 여자, 바로 상간녀였어요. 긴가민가해서 저는 다시 물어보기로 하죠. 누구세요? 여보세요. 말씀을 하세요. 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유리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건 예의가 아닌데 직접 마주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아, 알겠네요. 그분이죠? 그때 나랑 전화했던. 이렇게 보니까 새롭네요. 사진으로만 보니 못 알아볼 뻔했네요. 네? 아, 네, 맞죠, 사실.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반갑게 인사하면서 안부나 물을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바로 본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와서 어머님 좀 데리고 가주세요. 아니, 어머님이랑 이 남자도 다 데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미쳤어요? 이 악물고 가져간 건 당신 아니에요? 해보니까 만만치 않죠? 열심히 뺏어갔으면 끝까지 책임지셨어야죠. 저보고 합의혼하라고 협박한 것도 당신이잖아요? 진짜 저기요. 다시 데리고 가시라고요. 도저히 못하겠고 이 어머님이란 사람 때문에 저 머리도 빠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 엄마를 감싸고 도는 이 효자놈도 화가 나 미치겠어요. 와서 둘이 고이 모시고 가세요. 원래 챙기던 사람이 챙겨야죠. 당신하고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아직 완전히 이혼도 된 상태도 아니고 당신 남편인 거잖아요. 야, 너 장난하니? 뺏고 싶어서 유부남한테 저녁에 문자 보내고 하던 상간녀가 이제 못하겠다고 다시 환불을 하겠다? 안 되지 그건. 우리 이혼도 다 되어가고 있고 그 눈물겨운 사랑 내가 더 눈물겹게 해줄게. 앞으로도 기대해도 좋아. 아니 그럼 어떡해요. 어디 한번 데이트라도 잠깐 나가거나 둘이 밖에 나가면 울며불며 전화를 하는데. 어머님 원래 그랬어요? 아니 무슨 귀신이 보인다고 하질 않나? 잘 때도 아들이랑 자야 한다고 하잖아요. 정신병자랑 한 집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저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제 나이에 맞지 않게 정말 최선 다해서 모시려 했다고요. 근데 어머님도 미친 소리 하지. 그걸 옆에서 효자는 감싸고만 있지. 돌아버리겠어요. 다시 다 데려가세요. 제가 돈이라도 드릴까요? 얼마면 되겠어요? 집에서도 안 나간다고 하고 지금 난리예요. 내 집인데 괜히 이상한 집안하고 엮여서는.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 다시 데리고 갈 테니 100억 만들어 오던지. 이제서야 후회가 되니? 이제야 쓴맛을 봤어? 이렇겐 그냥 못 끝내지. 더 큰 거 올 거야. 딱 기다리라고. 그거 알아요? 어머님도 바람펴서 이혼당한 거?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제가 아버님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냥 그 집안 피가 다 그런 거라고요. 왜 저한테 책임을 밀어요? 당신이 결혼했잖아. 20대 내 인생 망치지 말고 데려가라고. 내가 언제 책임을 밀었어? 너 인생을 구렁텅이로 넣은 건 너 자신이야.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어. 앞으로 넌 더 괴로울걸? 예쁘고 아기자기하게 사랑하는 너 친구들을 봐. 외국에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여행하는 너 친구들을 봐. 지금 네 모습도 한번 보고. 원래 부인한테 와서 다시 데리고 가라고 비는 꼴이라니. 상간녀는 울먹거리며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을 저에게 토해내듯이 말하더군요. 도저히 어머님과 그리고 남편과 살지 못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어이없게도 이혼한 상태도 아니니 다시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당돌하기도 하고 어쩜 이렇게 당돌할 수가 있는지 어이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나요? 제가 잔인하다고 할 땐 언젠데 말이죠. 또 어머님도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도 처음 듣게 되어서 충격적이었지만 이제 저는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상황을 이젠 남편도 알게 되었는지 저희 집을 남편과 어머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짐은 또 한가득이었고요.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들어보고 싶고 상간녀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여보, 유리야, 진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입이 10개라도 지금 할 말이 없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너가 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어? 내가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고, 아니, 집안일 다 하고 갈까? 아니면 집 앞에서 3일 내내 무릎 꿇고 빌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집은 또 뭐야? 사실 걔한테 쫓겨났어. 우리 집 여유 없는 거 알잖아. 걔가 들어오라고 해서 엄마랑 같이 들어갔는데 도저히 우리 엄마 못 모시겠다고 그러지 뭐야. 별것도 아닌데 어이없이. 하여간 조강지쳐 떠나면 벌 받는다더니 완전 제대로 받았지 뭐야. 짐도 대충 싸가지고 나왔어. 나도 보기도 싫어서. 어린애들이 뭘 알겠어. 뭐라도 얻어보려고 치근덕 된 거겠지. 아무튼 유리야, 미안해. 나 정말 정신 완전 똑바로 차렸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정말 잘할게. 실수였다고 생각해줘. 저는 도저히 못 참고 따귀를 치며 말했어요. 미쳤니? 너가 여길 어디라고 와? 우리 집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해주신 집이야.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주변에서 다 걱정하는데도 사랑 하나 믿고 결혼했는데 뭐? 네가 나한테 이딴 짓을 해? 꼴 좋다 아주. 나한테도 쫓겨나고 상간녀한테도 쫓겨나고. 이제 너네 엄마랑 어디서 살래? 엄마랑 결혼한 게 아니고 넌 나랑 결혼한 거였잖아. 그 여자랑 바람 넣어줘서 고마워. 아니었으면 난 마음 약해서 모신다고 할 수도 있었거든. 저 집 모조리 다 가지고 싹 꺼져. 신고하기 전에. 우린 남남이야. 어디서 여보라는 소리를 해? 소름 돋게. 아가, 유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우리 아들을 다 망쳤어. 혼자라 너무 외로웠나 보다 내가. 다시 한 번만 잘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부탁하마. 어머님, 아니 아줌마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딴 남자랑 바람펴서 쫓겨나신 거라면서요?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힘드셨다면서요. 그것도 다 거짓말이셨네요. 워낙 일찍 아들 낳으셔서 나이도 많지도 않으시니 시집을 한 번 더 가시던죠. 아들 장가 보냈으면 그만이지 귀신 보인다는 둥 응급실 가야 한다는 둥 와서 뭐 해라 저거 해라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당신 아들 때문에 헤어졌지만 당신 때문에 헤어지는 게 더 커요. 알겠어요?
다 나가세요. 쫓겨났는지 안 쫓겨났는지 궁금했는데 쫓겨났다고 하니 한결 마음이 편하네. 행복하세요? 아니면 그냥 거지같이 사시던가? 그렇게 저는 모두를 내쫓고는 문을 쾅 닫았어요. 문을 닫고 저는 큰 소리로 5분 정도를 웃었던 것 같아요. 이제야 제가 자유를 찾아서 시원하게 이혼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도 함께 진행을 해서 승소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죠.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게 있었고 상간녀가 남편에게 아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증거 또한 전화통화 녹음을 통해 입증할 수 있었고요. 모든 증거가 객관적인 잘 수집된 자료였기에 모든 분들이 100% 승소를 장담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네요. 그 뒤로는 그 어린 상간녀도 연락이 와서 한 번만 봐달라고 빌고 또 빌었는데 전 이것 또한 인생의 경험이라고 생각하라며 계속 소송을 진행했어요. 저를 얼마나 약 올렸는지 기억하시죠? 이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에서라도 착하게 살길 바라요. 주변에서 들어보니 남편과 어머님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함께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들었고 폐인처럼 지내다가 회사도 잘려서 어머님께서 청소를 하며 겨우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괜히 찝찝해서 이사도 했고 핸드폰 번호도 모두 바꿔서 이제 그들과 연결할 수 있는 고리는 하나도 없어졌고요. 상간녀 또한 동네에서 소문이 안 좋아져서 이사를 갔다고 들었는데 어느 쪽으로 갔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네요. 나중에 듣기로는 다른 유부남이랑 또 바람을 피다가 와이프에게 걸려서 큰 코 다쳤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절대로 제 벌은 못 고치나 봐요. 저는 뒤늦게나마 부모님께 모든 소식을 전했고 저에게 잘 버텨줬다며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애 없길 천만 다행이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런 사람이 우리 아이 아빠라니 끔찍합니다.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곳으로 여행도 가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효자를 뛰어넘은 마마보이도 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결혼해서 다른 여자분들 피해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곧 장마가 시작된다던데 구독자분들 댁에 아무 피해 없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